노년이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점점 좁아집니다. 보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래 친밀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된 관계로 변하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결국 이 방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한다고요?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1년이면 5,400만 원, 10년이면 5억 4천만 원. 잠시 이 숫자를 곱씹어 보세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받는 월 연금액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나머지 3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생활.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우리에게 이런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가느니 차라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런데 여기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73세 정경숙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 집도 팔고 돈도 모으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달 50만 원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특별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스마트 시니어 생활을 실천하고 계신 73세 정경숙 할머니입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통화나 문자만 하는 정도였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사러 나가는 것조차 불안했고 매일 TV만 보며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는 일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의 병원을 다니면서 왕복 4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죠. 택시를 이용하자니 왕복 5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셨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주 과정의 이 프로그램은 무료였고 수강생들에게 태블릿 PC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정할머니의 하루는 스마트홈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방 온도가 적정하게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겨울철 감기 걸릴 일도 줄었다고 하시네요. 스마트폰으로는 거의 모든 일상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장보기 앱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배송받고 무거운 생수도 버튼 하나로 주문한다고 하시네요. 특히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현관 앞에 물건이 도착해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약 복용 관리도 스마트해졌습니다. 복용 시간별로 알림이 오는 것은 물론 약 복용 여부를 기록하고 다음 병원 방문 일정도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스마트 기기로 측정해서 자동으로 기록되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기도 편하다고 하시네요. 특히 요즘은 손목에 차는 간단한 활동량계가 정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걸음 수를 체크하고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에 가실 때도 손목에 차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자녀들과의 영상통화입니다. 특히 손주들과도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명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손주들의 일상을 매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료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 간호사와 원격으로 건강 상담을 받는데
화상 채팅으로 상처 부위를 보여주거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유튜브는 정할머니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영상을 보며 운동하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요리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재미라고 하시네요. 더 놀라운 것은 정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매일 손주들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주면 할머니도 이모티콘으로 답장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관하는 방법도 익히셔서 이제는 지하철을 타면 다른 할머니들께 손주 사진을 자랑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하네요. 복지관에서 배운 배달앱 사용법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생수나 쌀도 이제는 집 앞까지 배달시켜 받을 수 있어 허리 걱정 없이 편하게 장을 본다고 하십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가 직접 치킨을 배달시켜 주시는 게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재능 나눔 공동체를 만드신 68세 최영민 할아버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40년 가까이 가구 제작 일을 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녀야 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최할아버지도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우리 동네 수리수리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기술자들이 모여 지역 주민들의 가구나 소형 가전을 수리해주는 봉사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목공 기술로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특히 젊은 부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싼 가구를 새로 사지 않아도 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했고 수리 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청년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동네 목공 교실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서 목공 수업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5명에서 6명이었던 수강생이 이제는 20명이 넘는다고 하시네요. 수업에서는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할아버지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구를 보는 안목, 좋은 자재를 고르는 방법, 실용적인 가구 배치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하면서 작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수강생들이 찾아와 차도 마시고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하시네요. 특히 젊은 수강생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거나 온라인 쇼핑을 도와주는 등 세대 간 자연스러운 도움이 오가고 있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가구 수리 비용으로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시니어 강사 활동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요양원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시네요.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수업 준비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되면서 식사도 제때 하게 되었고 영양 상태도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최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 활기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하시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만드신 71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요양원을 권유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박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또래 5분과 함께 우리 동네 돌봄 모임을 만든 것이죠. 이제 6분의 어르신들은 서로를 챙기며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박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반찬을 만들고, 수요일은 함께 실버 요가를 하러 가고, 금요일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식으로 요일별 일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돌봄 당번제입니다.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며 다른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죠. 아픈 분이 계시면 병원에 동행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식사를 챙겨다 드리기도 한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분이 매달 30만 원씩 돌봄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공동 식사 비용과 병원 동행 시 택시비, 긴급 상황 시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요양원이나 간병인 없이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 보니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삶의 즐거움도 되찾았다고 하시네요. 최근에는 구청에서 이런 돌봄 네트워크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 시니어 공동체로 선정되어 매달 20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녀온다고 하시네요. 박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특히 노후의 삶을 결정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만난 3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노후 생활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며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찾으려는 용기와 의지입니다. 정할머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셨습니다. 복지관의 교육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는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최할아버지는 평생의 기술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웃과의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돌봄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며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3분 모두 다른 길을 선택하셨지만 결국 행복한 노후라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마치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 역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많은 재산이 없더라도,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3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이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